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액보험 자신감의 이해, 변액보험 판매의 장애 요인과 극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액 종신보험을 정말 잘 파시는 컨설턴트 분을 만나서 제가 인터뷰하고 그분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변액 종신보험을 잘 팔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주가가 크게 하락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 고객한테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나 봐요. 자기가 처음에 변액보험이 좋아서 정말 열심히 팔았대요. 근데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8년에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같은 경우, 특히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는 이분 고생 정말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배운 게 있답니다. 뭐냐면 주가가 크게 하락하거나 오르지도 않고 횡보할 때 내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돈의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고객에게 이야기해 주느냐, 즉 관리해 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이분이 어떤 자료를 봤는데요. 그 코스피 지수의 연도별 상승 하락률 자료를 봤습니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를 쭉 보는데요. 2000년하고 2008년 2년 동안은요. 거의 주가가 40에서 50%까지 아주 크게 폭락하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어떤 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다음 해는 예외 없이 40%에서 50% 이상, 60% 이상 다 회복이 되는 걸 보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가가 크게 폭락하면 예외 없이 상승하는데 주가가 폭락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추가 납입을 해야 되는구나.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 피델리티의 아주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피터 린치라고. 이분이 미국의 아주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데요. 77년에서 90년까지요. 연평균 29%의 수익을 냈습니다. 마젤란 펀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펀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의 월가의 전설로 불리는데요. 이 사람이 칵테일 이론을 얘기합니다. 이 칵테일 파티 이론 되게 재밌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치과 의사를 만나서 이분이 가서 악수를 합니다. 저는 펀드 매니저 하는 누구입니다. 그랬더니 치과 의사들이 그래요? 그리고 자기네 치과 얘기만 해요.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죠. 주가가 아주 낮을 때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피터린치라는 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 모으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왜? 주가가 저점일 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주가가 20, 30% 오르잖아요. 그러면 좀 고민을 하나 봐요. 그래서 악수를 하고 저는 펀드 매니저 하는 누구입니다. 그러면 이런 됩니다. 요즘 투자하면 좋을까요? 하고 투자를 안 해요. 맛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가가 대세 상승기에 들어서겠구나. 이 사람들이 투자하고 싶은데 아직 하지는 않으니까 언젠간 하겠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40, 50%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런답니다. 저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제가 ABC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오를까요? 언제 팔면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분은 벌써 생각하고 있어요. 다들 내다 팔겠구나. 곧 주가가 크게 하락하겠구나. 미리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가가 빠져요.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기다립니다. 한 20% 정도 빠지잖아요. 원금이 회복될 때까지 절대 안 팔아. 그러다가 한 50% 정도 빠지면 다 팔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투자 하나 봐라. 이런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가가 크게 폭락했을 때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전문가들은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자기 돈이 손해받고 감정적으로 되게 열받습니다. 그러면 팝니다. 팔면 누가 삽니까?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사는 거죠. 이게 바로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입니다. 되게 재밌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그래프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점을 찍은 게 있어요. 그럼 많지도 않아요. 한 6, 7개 정도 되는데 이 점이 뭐냐면요. 고점 대비 15% 이상 하락한 시점에 대한 점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이때 추가 납입을 꾸준히 해줬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다 성과가 좋았겠죠? 2019년 8월 초 기준으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다가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뭐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20% 이상 빠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빠지면 어떡해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물어봐요. 추가 납입을 하거나 주식 비중 높이라면서요. 그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다만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른다면 나눠서 분할해서 사시면 됩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분명히 다시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면요. 겁을 먹지 마시고요.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더 빠지면요. 한 번 더 사시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15% 이상 주가가 하락하면 추가 납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 원칙이 아주 엄격한 원칙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원칙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 정도 선에서 결정을 하시면 아주 좋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